일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 한국인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 지 이제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신혼인데 파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한국,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흔하게 만나 보통의 연애 과정을 거친 후 정말 평범하게 큰 이벤트나 청혼 없이 분위기상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 특별하게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라고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한국에 살고 있고 시어머니께서 일본에 살고 계시다는 그 점이었습니다. 혹시 일본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모께서 예전부터 유독 일본을 좋아하시기도 했는데 아는 분을 통해 일본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 그곳에 사시면서 일본에 오래 상주하시고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출국하신다 하더라고요. 일본에 지인도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이 외로우실까 걱정했지만 워낙 서로 신경을 안 쓰는 사이라서 걱정을 말라더군요. 그래도 그런 시아버님 혼자 두고 남편까지 이제 집 나와서 저와 살아야 되니까 뭔가 뺏어가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에 시아버님도 뭔가 상실감이 드실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상견례 날짜 잡고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손에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견례 자리에 아버님과 저만 나갔는데 남편도 아버님만 나오셨더라고요. 양가 아버님만 모시고 남편과 저 이렇게 4명이서 상견례를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 여쭈어보니까 일본에 일이 있으셔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었다 하여 그런가 보다 했고 결혼식 때가 거의 다 다가와서야 시어머니 얼굴을 처음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안 남기고 뵙게 되었던 시모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으셨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셔서 그런지 따로 파악할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결혼해도 일본에 늘 계실 거라고 하시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나 한 번씩 뵙게 되겠다 싶었기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과묵하시고 말수가 적으시며 자식들 일에 크게 관여 안 하시는 타입이라 딱히 결혼할 때 시댁 부모님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막상 시기가 다가와서 신혼집 알아보고 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 지인분께서 일본에 있는 한인 회사에 좋은 자리가 났다면서 와서 살면 어떠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마땅히 한국에서 크게 자리 잡은 것도 없었고 미래 비전이 있는 무언가를 준비 중인 것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결혼하고 일본에 좀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일본 여행도 많이 다녔었는데 인상이 참 좋게 남아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기에 일본어 학원도 다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 살면서 배운 일어도 좀 써먹어보고 터득하고 익혀보자 생각을 하니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와닿았고 좋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결혼하자마자 신혼 즐길 새도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 따라 먼저 일본 니가타로 가서 그곳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몇 달 후에 넘어가기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니가타에 살게 되었지만 집은 따로 구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2주에 한 번 정도는 일본에 넘어가서 지내다 오곤 했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길도 어느 정도 알고 이러도 기본은 하기에 깜짝 놀래켜주려고 남편의 집을 한번 찾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1주 만에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 그런 날이었죠. 혹시나 남편에게 걸릴까 슬금슬금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 없이 슥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말소리가 들리길래 뭔가에서 귀를 기울여 보니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쓱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수건 하나 걸치고 알몸으로 방에서 나오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서 꽈당 넘어졌는데 그 뒤에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가 옷을 다 입은 채 서 계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놀래서 무슨 말도 안 나오는데 남편이 오해라며 우리 어머니가 새신사라서
내 때를 밀어주러 오셔서 그래서 해주신 거라고 재빠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나이 30대 중반이나 먹은 아들의 때를 밀어주신다는 시어머니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화가 나서 나와버렸는데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시어머니도 따라오셔서 뭐라 말을 하시려는 눈치였지만 남편이 그냥 내가 설명할 테니 엄마는 가라고 보내버리고 그날 밤 저희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직업이 일본에서 새신사를 하고 계신 것도 맞고 때를 미는 것도 맞는데 다 알겠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결혼했고 당신이 아무리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도 난 이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도 미안하다 무릎 꿇고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했으니 제가 뒤끝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묻었죠. 근데 뒤늦게 시어머니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남편과는 다르게 이 변명 저 변명 되시면서 둘러대시는 것을 보니 본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상황인 것은 아시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둘러댈 필요 없으시다고 남편에게 다 들었고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저는 계획대로 유학비자로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업도 할 겸 일본어가 원활하진 못해서 일본어 학교도 하나 다니고 있고요. 제가 원래 그림 쪽 일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러스트 쪽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으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도 하면서 학업도 하고 그렇게 일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한국에 그대로 남아 계시고 저희들만 다 넘어온 게 되었어요. 참 동네가 살기도 좋고 남편과도 아직 신혼이라 깨가 쏟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막 연락이 많으신 성격도 아니시며 서로 성격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마인드인지라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에 말하다 말았는데 시어머니는 새신사 때밀이라고 하죠. 커다란 스파에서 때밀이를 하고 계십니다. 온천도 딸린 곳이라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연락이 있으셔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인이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며 저 혼자 오라고 하셔서 혼자 갔어요.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고 목욕탕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시더군요. 참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한국은 여탕 따로 남탕 따로 새신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보고서 경악했던 게 남탕 여탕 중간에 새신사분들 휴식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방이 2개가 있는데 예약이나 손님이 오면 때미는 각각의 성별의 방에서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방이 2개가 있고 각각 남탕 여탕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가서 보니 새신사가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시어머니 또래의 여자분들이신데 남자가 요청할 때도 여성 새신사가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곳을 타올로 가린다지만 그것만으로도 진짜 경악스러워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보고 새신사 견습으로 등록을 해놨으니 할 일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남편 혼자 일해서 언제 돈 모으냐고 한 달에 30만에는 번다면서요. 어이도 없고 며느리한테 다른 남자 때를 미루라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글쎄 그 놀라운 타이밍에 시어머니께 살가운 몸짓을 하며 다가오시는 중년의 남자분. 딱 그분도 그것만 가리시고 다가오는데 제가 못 배운 일본어지만 몸짓만 봐도 알겠더군요. 이 둘의 사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누구냐고 엽주어 보았지만 그냥 손님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한국말도 모르고 눈치도 없던 이 남자분이 시어머니를 갑자기 막 껴안으시고 포옹을 하는 바람에 제가 둘의 관계를 눈치껏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어쩌실 수가 없었는지 타지에 나와서 그냥 가볍게 만나는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좀 하시지. 며느리한테 새신사를 권한 것 때문에 충격이 받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있던 차에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 않게 불륜 고백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막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너무 보시길래 알겠다고, 그거는 제가 신경 쓸 거는 아니니까 새신사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자리에 앉혀보니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미리 언지를 주셨던 듯 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 너무 화났던 것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좀 냈어요. 화풀이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요. 아니 근데 이 양반 화풀이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화내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라고. 일본에서 때밀라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물론 새신사도 직업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결혼한 내가 아무 남자나 벗은 몸을 밀어주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해봤지만, 남편이 말하길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 아줌마들이랑도 좀 어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일인데 설마 아니 이상한 일을 소개시켜 주셨겠냐 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다음 주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라 그랬다고도 하고요.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간다 하며 끝까지 버텼더니 남편이 또 한 번의 개소리를 하는데, 당신 예전에 내가 어머니한테 때밀이 받은 거 봐서 알지 않냐고. 내가 받아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해보니까 위험하지 않겠다 싶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집단의 논리를 펼치는데 오히려 옛날 생각이 나니까 더 화만 나더군요. 잊고 살았는데 짜증나는 기억까지 소환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갈라서 자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날 간단한 짐과 일도구만 챙겨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게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새신사 하는 거 물론 싫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 제 의견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말이 무조건 최고라고 말하는 남편의 마인드에 이 사람과 남은 평생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어려서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 한 분뿐인데 남자 손으로 귀하게 키워주신 아빠에게 죄송해서라도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마음도 아프고 잘 지내오던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너무 슬프지만 차라리 빨리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제일 소중한 건 제 자신이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밖에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통보를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군요. 그림쟁이가 벌면은 얼마나 벌겠냐며 직업도 없이 그림이나 그리면서 집에서 놀고 있길래 그래서 그러셨다며 같이 일하면 오순도순 좋지 않겠냐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야 부끄럽지 남자 몸 보는 거 며칠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고요. 아니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저 역시 시어머니 수입은 모르지만 적어도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림도 그리며 돈도 벌고 나름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 끝까지 깔아뭉개시면서 자기 변호하시는 모습에 질렸습니다. 긴가민가 하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작은 아쉬움들조차 다 날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알콩달콩 살다가 이게 뭔지 이제 단 한 줌의 아쉬움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직장 선배님의 조언대로 천천히 하자 미룬 거였거든요. 자꾸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저를 잡으시며 되도 않는 협박을 하시길래 저도 저대로 준비 좀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께 이혼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시엄마의 분류는 우선 남겨두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후벼파면 그때 쓸 카드로 남겨두려고요. 그리고 불법 피해자이시니까 우선 가게 주소와 일한다는 소소한 증거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시엄마와 남편 알몸으로 마주쳤던 그날 시엄마의 변명 섞인 문자들까지 다 남아있더군요. 안 지우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지더라도 혼자 넘어지고 싶진 않네요. 여기서 자꾸 저를 잡으시면서 되도 않는 말들로 저를 흉보시고 저희 가족을 욕하시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불륜에 대해 남편과 시아버지께 다 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든 시엄마든 선의의 마음으로 저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중이니까 이대로 깔끔하게 이혼해서 갈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식만 올린 것이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선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저에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선을 넘을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만으로 시댁가족을 곤란하게 하고 복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제 생각처럼 깔끔하게 이혼하고 돌아서는 게 맞는 걸까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의 지혜가 듣고 싶어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류상 결혼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이혼인가요? 아니면 파혼인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무튼 힘든 일 많이 겪으셨을 사연자님의 앞길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